예, 이번에는 그 인풋이 영상이 아니라 어떤 시계열 데이터, 그 중에서도 저는 진동 신호를 가지고, 진동 신호 또는 시계열 데이터를 해결할 수 있는, 인풋을 받을 수 있는 순환신경망 또는 RNN 또는 Recurrent Neural Net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가 뭐 Regression Classification, Dimension Reduction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 또는 지금 했던 CNN, 지금까지 했던 CNN의 가장 큰 특징점은 뭐냐면, 여기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이미지적으로 컨볼루션을 해서 이미지적으로 피처를 익스트랙션하고 마지막에 클래시파이어가 붙어지는 것인데, 그보다 더 펀더멘탈하게, 그보다는 인풋이 들어갔을 때 그 인풋들의 데이터 타입이 이건 뭐 제가 쓰는 스냅샷 타입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는 이미지가 들어가면 고양이라고 판별을 하겠죠. 그리고 독이라는 이미지가 들어가면 독이라는 걸 판별을 하겠죠. 이것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들어왔던 정보들만 가지고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자, 이것이 그래서 스냅샷 타입의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다면, 이런 피지컬한 시스템을 좀 이렇게 해서 공을 굴렸다고 하겠습니다. 바닥에다가. 그러면 뭐 그 마찰도 있고 회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공이 이렇게 특정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점점 그 간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피지컬한 시스템에서는 그 시퀀스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간축에 관한 다이나믹스를 따질 때는 지금 보면 이렇게 이 간격이 줄어들면 이 간격에 대한 패턴을 보고 다음 시간에 어디쯤 가 있을 거라는 것을 저희가 프리딕션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그 스냅샷 인포메이션으로는 이렇게 절대로 할 수 없고, 그 인포메이션들의 연속성을 가지고 시퀀스하게 들어오는 것을, 그 시퀀스한 타임 인터벌에 대한 패턴도 동시에 중요한 정보가 되는, 그것이 또 뿐만 중요한 정보가 되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퀀셜하게 인풋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RNN 구조를 사용을 해야 되고, 또 플러스 제가 더 말씀드린 대부분의 피지컬한 시스템에서는 다이나믹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 특히 미케니컬한 시스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퀀스가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고려하는 RNN 구조를 여러분들이 CNN뿐만 아니라 RNN 구조도 좀 잘 익숙해지셔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떤 타임 시리즈 데이터나 시계열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거나 또는 어떤 언설튼티가 있는 스토캐스틱한 것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뭐 이런 뭐 점화식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이렇게 그리고 또는 뭐 이런 디퍼런스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이퀘이션적으로 해서 뭐 계산하는 것도 다 디터미니스틱하게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임 시리즈에. 또는 좀 더 스토캐스틱하게 또 뭐 노이즈가 있는, 그랬을 때는 이렇게 크게 구별을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스테이셔너리한 것 또는 넌 스테이셔너리한 것인데, 스테이셔너리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축에서 봤을 때 그 어떤 특정 시간에서의 어떤 통계적인 스태티스틱가 변하지 않는, 또는 뭐 평균과 분산이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이 특정한 오퍼레이팅에서 상태가 변하지 않고 계속 계속 운동하고 있을 때 신호를 받으면 크게 변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런 노이즈가 계속 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스테이셔너리 하다고 하고, 넌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평균이 변한다든지 뭐 베리언스가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이나믹스가 더 많이 적용돼서 변할 때 이제 넌 스테이셔너리 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토캐스틱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컨벤셔널하게 다룰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선형적인 파트들, 그 다음 뭐 비선형적인 뭐 폴리노미얼이긴 하지만, 그리고 사인 코사인으로 대표되는 주기적인 성분들을 가지고 앞부분의 파라미터들을 학습하고, 나머지에 있는 노이즈, 뭐 여기서는 이제 아이디얼하다고 하면 가우시안 노이즈로 익스트랙션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그 디컴포즈를 시켜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아주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RNN 구조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이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한 RNN 구조. 자, 이제 RNN 구조를 처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스텝백해서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뭐 특정한 타임 윈도우의 데이터를 받을 테고 그것을 이 로 데이터를 이제 뭐 여기 뭐 예를 들어 뭐 100개의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뭐 데이터 포인트가 될 거고 그걸 가지고 그걸 인풋으로 넣고 예, 뭐 어떠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웃풋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생각해 보죠. 뭐 그래 이걸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도식화를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슬라이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로 데이터 예를 들어 이 많은 포인트들을 그대로 놓고 이것을 기반으로 바로 아웃풋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게 시스템을 가정하는 겁니다. 중간에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그 히든 마커프 모델에서는 여기가 이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될 것이고 뭐 칼만 필터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제어 시스템에서는 이것이 그 다이나믹스를 표현하는 스테이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한 모든 정보는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고 그 스테이트에 의해서 이 아웃풋이 그래서 우리는 이 아웃풋을 보고 직접 그 아웃풋을 기준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 스트럭처로 바꾸었습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이 시스템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이렇게 그냥 가정을 RNN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이 시스템을 다이나믹스를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한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무엇일까? 이것을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것을 유저가 디파인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르게는 딥러닝 관점에서 보면 레이턴트 스페이스까지 학습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RNN 네트워크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표현할 수 있는 뭐 프레임워크 또는 그 꼴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학습하게 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전히 하지만 지금 이러한 하이라이트 한 것처럼 스냅샷 인포메이션의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인풋을 가지고 레이턴트를 배우고 그걸 기반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그 전 타임에서는 여기를 기반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이나믹스를 고려하지 지금 않고 있습니다. 시퀀스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RNN이라는 것은 시퀀스를 고려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시퀀스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어야겠죠.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다이나믹스를 고려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 하면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보가 어떠한 뭘 통해서 다음 그 스테이트로 넘어가고 이 스테이트가 다음 스테이트에 영향을 주는 거죠. 보면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없다는 것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저희가 추루한 컨덴스된 컴프레스된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여기에 있다고 여기 스테이트에 있다고 하고 그 스테이트에서의 다이나믹스만을 고려하면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테이트 관점에서 보면 이 스테이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텐데 이 스테이트는 기존 스테이트에서의 정보까지 들어오고 이것은 시스템 다이나믹스고 시퀀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서의 측정된 observation, measurement까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됐죠? 그리고 그 구조에 가장 적합한 파라미터는 어떻게 찾을 거냐?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할 거죠. 되었습니까? 이것이 RNN의 구조를 제가 도식화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그려놓은 것의 설명이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러한 것들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이제 뭐 구현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시계열 데이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살펴보기 위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3차원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시계열 데이터인 거죠. 뭐 데이터 포인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0초일 때 뭐 1초, 2초, 3초, 4초, 5초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뉴런마다 그 값이 들어가겠죠. 데이터 포인트가.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것은 ANN 구조입니다. ANN 구조. 됐죠? 첫 번째 히든 레이어, 두 번째 히든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 예를 들어서 아웃풋을 내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사각형으로 그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ANN에서 뉴런 또는 유닛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벡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이것을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뉴런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그 전 인풋 뭐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여기로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은 여기로 온 거죠. 이제 이렇게 온 겁니다. 시간의 흐름은. 그러면 이것을 심플리파이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을 보면 시계열 데이터가 청크의 시계열 데이터가 그렇죠. 이 청크의 시계열 데이터가 여기에 히든 레이어의 정보를 양쪽으로 다 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것이 아니라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이런 구조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간단한 그 싱글 히든 레이어 RNN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근데 이 그림은 지금 뉴런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임 청크의 데이터가 이만큼씩 이 방향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하시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스테이트에 다 각각 들어가고 다이나믹스는 이 스테이트의 다이나믹스를 보는 것이고 이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어떤 뭔가 아웃풋의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 스테이트는 지금까지의 모든 히스토리컬한 데이터와 그 시간에서의 옵저베이션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됐죠? 이것이 RNN 구조입니다. 히든 레이어가 하나일 필요는 없죠. 여러 개. 그럼 여기는 뭐냐면 히든 스테이트,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하나일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제가 만약 그 다이나믹스가 워낙 복잡해서 싱글 레이어로 표현할 수가 싱글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레이어를 하나 더 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멀티 커런 레이어 RNN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안으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이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떻게 반복되느냐? 그 시간에서의 인풋, 그리고 그 전 시간에서의 스테이트가 됐죠. 그거를 이렇게 쭉 전체, 이게 실질적으로 구조 이런데 이것을 이렇게 심플리파이 해서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의 표현은 그 전 타임에서의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여기가 recurrent 하다는 영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recurrent neural net 해서 RNN 구조로 네이밍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것은 이 구조를 보고 이걸 상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고 실질적으로는 이걸 이런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시계열 데이터로 청크로 들어가는 것을 또 이 방향으로 상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가 이제 히든 레이어가 두 개, 뭐
히든 레이어 또는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두 층이면 이렇게 심플리파이 된 RNN 구조로 도식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